혹시 여인천하 드라마 대사 중 매야를 기억하시나요? 그때 당시 배경이 바로 문정 왕후입니다. 그리고 그녀 뒤에 가려진 왕이 바로 명종인데 어떻게 그녀는 왕보다 더 유명하게 남았을까요? 그럼 더 이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중종의 계비가 된 장경왕후는 아들을 낳은 지 7일 만에 산후 후유증으로 사망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조선의 12대 임금인 인종입니다. 인종은 지극한 효심, 너그러운 성품, 금욕적인 생활을 몸소 실천한 왕이었지만 불행히도 그의 재위 기간은 약 8개월 남짓이며 31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중종은 인종을 낳은 장경왕후가 사망하자 문정왕후를 계비로 맞이했는데 이미 인종의 나이가 6살이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가 아들을 낳으면서 조선에 알 수 없는 권력 투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홍구파와 사림이라는 대결 구도까지 더해져 정치적 투쟁까지 전개되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도 없이 인종 홀로 정치적 힘을 키워간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단종과 같이 역사의 비극이 또다시 반복되었는데 그나마 죽은 어머니의 오빠인 유님이 곁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는 권력 중심에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뒤늦게 아들을 낳고 야심을 품은 살아있는 권력인 문정왕후와 그의 남동생인 윤원형을 함께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아버지 중종마저 아들 인종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종이 태어난 지 나흘 만에 궁 밖으로 보내져 떠돌아 살게 했는데 이를 본 신하들은 중종을 만류할 정도로 아들 인종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서도 다행히 인종은 26개월 만에 천자문을 완벽하게 외우는 총명함을 보여 6세 때 서둘러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정왕후가 17년 만에 아들을 낳자 조선의 정치 판도가 흔들렸습니다. 이때 인종의 나이 20세였는데 사실 세자의 자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거나 힘이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해군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세자는 왕을 대신해 힘을 가질 수 있기에 왕이 견제할 경우 다른 왕자들보다 더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무지 속을 알 수 없던 중종은 자기 아들을 돌보기는커녕 죽기 전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세자인 인종한테 대리 청정조차 시키지 않았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이 틈을 노린 문정왕후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 세자인 인종을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어느 날 동궁의 의문의 화재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종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나의 죽음을 원하시니 이를 따르는 것이 효가 아니겠는가? 라고 탄식하고 뛰쳐나가지 않고 불구덩이 안에 가만히 있었지만 밖에서 아버지 중종이 애타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 중종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인종은 아버지의 국상을 처리할 때 음식을 거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며 심지어 죽기 바로 전에 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치료조차 거부했습니다. 어쩌면 인종의 모습은 모든 걸 포기한 왕의 모습이기도 했으며 결국 인종은 후사를 이을 한 명의 아이도 없이 재위 8개월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문정왕후의 아들은 자연스럽게 왕위를 물려받았으며 그가 바로 조선의 제13대 왕 명종입니다. 당시 명종의 나이는 12살이었기에 생모인 문정왕후가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문정왕후와 그의 동생인 윤원형은 자신들의 외척 전횡 정치에 비판을 던지는 살인파를 향해 철저히 보복했으며 살인파들을 유배 보내는 등 대거 숙청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죽은 인종의 어머니의 오빠인 유님 세력까지 모두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살인파가 화를 당한 4번의 사건 중 마지막인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정왕후와 윤원형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싹을 자르기로 마음먹었는데 양재역 벽서 사건을 계기로 살인파는 아예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마주했습니다.
1547년 9월 경기도 과천 양재역 근처에 벽서 한 장이 붙었는데 여주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당시 왕보다 더 권력을 가진 문정왕후에 대해 여주라 조롱하고 그 아래에 간신 이기등이 권세를 농간한 사실을 비판한 내용입니다. 이를 계기로 외척 정치를 비판한 살인파의 중심인 이현적 등 대규모 옥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12살인 명종은 사실상 정치를 할 수가 없었기에 실권은 어머니인 문정왕후에게 쥐어졌는데 그런 그녀 뒤에서 든든한 힘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남동생 윤원형입니다. 외척 정치를 비판한 살인파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자 문정왕후와 윤원형은 독재 권력을 유감없이 휘둘렀는데 당시 문정왕후의 남동생인 윤원형은 불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고 심지어 윤원형의 재산이 나라의 재산보다 많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정부패 속에서 정치적 문란은 더욱 심해지고 고스란히 피해는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불법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일반 백성을 노비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전혀 서슴지 않고 행했으며 정치적 패단에 살 수 없는 백성들은 스스로 도적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백성들의 이탈 속에서도 세금 정책은 더 가혹하게 매겨졌는데 오히려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더 큰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문정왕후는 성리학 중심인 조선시대의 불교 중흥을 위해 노력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승려 보호를 등용했습니다. 즉 조선이 취한 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인 만큼 신하들의 반대는 엄청났으며 이에 성균관 유생들도 불교 정책 반대의 휴학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문정왕후는 보란듯이 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큰 노력을 했는데 전국에 300개의 절을 공인한 뒤 출가한 승려에게 국가가 허가증을 발행해주는 도첩제를 실행했습니다. 이런 문정왕후 뒤에서 늘 가려져 있던 명종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없었고 세월이 지나 65세를 일기로 문정왕후가 사망하면서 외척 정치는 끝났습니다. 이후 부정부패의 중심이었던 윤원형과 그의 첩인 정난정은 살인파의 탄핵을 받아 유배되었는데 정난정은 자살하고 뒤를 이어 윤원형도 화병으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문정왕후의 불교 정책을 실행하던 핵심 승려인 보우는 귀양을 가던 중 죽임을 당했고 문정왕후 사망 후 2년 만에 명종도 승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후사 없이 사망한 명종의 뒤를 이은 왕. 조선 최초 방계 출신, 그가 바로 선조 광해군 아버지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릴게요.